안녕하세요. 웰다잉을 통한 노년기 이해 및 노화 일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웰다잉 전문가 박미송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통해서 4가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웰다잉 이해입니다. 웰다잉 이해에 들어갈 내용은 웰다잉이란 웰에이징이란 웰빙의 핵심을 이해한다. 두 번째, 노인 이해입니다. 노인의 뜻, 특성을 이해한다. 세 번째, 노년기란 노년기를 알고 노화를 이해한다. 네 번째, 성공적 노화입니다. 웰다잉의 핵심, 잘 사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4차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한이라는 것은 풀지 못하는 바람이나 한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꿈과 희망,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친구들에게 가끔씩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면 친구들이 웃어요. 그런 뜻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 당당하게 열심히 많은 목표를 이루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죽음을 맞이해도 난 후회나 아쉬운 게 없어.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어떤 노인이 80세 노인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은 도전하는 용기라는 책인데요. 과연 80세 노인이 뭘 도전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를 상관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도전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죽을 때 당당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하고 연결되는구나 라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웰다잉입니다. 그럼 웰다잉의 개념 어떤 것일까 한번 볼까요? 웰다잉이란 웰빙입니다. 웰빙이 들어가 있고 웰에이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웰빙을 한번 알아볼까요? 웰빙이란 말 그대로 건강한 육체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웰에이징입니다. 웰에이징은 에이징, 늙어가는 거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가 드는 겁니다. 이 안에서 성공적 노화, 아름다운 노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웰다잉이란 웰빙 플러스 웰에이징, 건강하게 육체를 다루고 건강하게 정신 건강을 준비하고 여유로운 삶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서 웰다잉,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하는 것. 준비 과정입니다. 웰빙, 웰에이징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웰다잉은 잘 사는 것, 잘 늙어가는 것, 잘 죽는 것, 이렇게 3가지로 간단하고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삶을 보자. 그런데 삶에서 죽음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죽음을 생각지도 않아요.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만 알 수 있다. 죽음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 때 열심히 자신의 어떤 욕구에 매달려서 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내 삶을 건강하게 잘 만들어서 아름다운 마무리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100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타인에게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에는요, 웰 에이징이 필요하고 웰 다잉이 필요하고 앞서 말했듯이 웰빙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준비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건강을 준비하는 거죠. 마음의 여유로운 삶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잘 하게 되면 100세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고요. 이런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앙이 될까요? 건강이라든지 정신적 소통,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자 외로움을 겪게 되고 불편함을 겪게 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삶이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이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먼저 육체적 준비가 들어갑니다. 정신적 준비, 실제적 준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주로 맥이 잡힌 내용은 육체적 준비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준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무엇을 중요시 하나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관념, 철학주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인가? 물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00세 시대에 돈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명예를 준비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행복이죠.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차리고 학식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연령대별로 행복의 조건을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20대, 30대에는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돈, 직장이라고 합니다. 돈, 직장은 누구라도 관계없이 모두가 다 행복의 조건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40대, 50대는 한번 볼까요? 명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벌도 들어가네요. 여기에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필요하죠. 60, 70대를 볼까요? 아, 네. 건강이네요. 우리가 늙어가고 노화가 되면서 우리 모든 사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욕구가 건강입니다. 저도 건강을 챙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서로
가족 간, 친구, 동료 간에도 화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조건들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말합니다. 그때가 행복이었구나.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행복한 삶, 거기에서 웰빙적인 삶으로 나눌 수 있고 건강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신체 건강을 우리가 챙기고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이해, 노인의 뜻, 그 특성을 이해한다라는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데 노인의 뜻은 과연 뭘까요?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행동 변화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복합 형태의 노년기에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노인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힘을 예전 같지 않을 때, 무언가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예전에는 거뜬하게 들었는데 지금은 힘에 부치는 거죠. 힘들어 라 할 때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 그리고요 젊은 사람 MZ세대와 대화를 할 때 단어 사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든지 문화, 트렌드 이런 것들이 융합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나이가 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가장 실감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몸이 아프거나 잘 낫지 않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약 먹고 하루만 견뎌도 약을 먹지 않아도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 잘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이때 실감하죠?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입니다. 목욕하거나 화장할 때, 거울 볼 때입니다. 우리가 거울 보면 주름살이 생긴다거나 전에 얼굴이 깔끔했는데 지금 잡티가 생겼네? 이럴 때 거울 보기 싫죠. 젊은 사람과 대화하거나 일로서 경쟁해야 할 때,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문제를 척척 해결할 때, 문제를 척척 해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경험이 많고 그동안 지혜가 축적되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움을 발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때 어깨가 쑥쑥 올라가게 되죠. 인생이나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죽음하고 가까워진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자식들이 커서 또 자식을 낳고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늙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의 가치,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부작용으로 생각할까요? 이거를 순리로 받아들일까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에너지를 찾아야 됩니다. 나이를 따지지 말고 내 내면의 에너지를 잘 점검을 해서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우리는 많이 배우고 좀 더 그 배움으로 인해서 지혜로워지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나이 들어서 서럽고 초라한 순간도 많지만요. 그래도 이럴 때는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것이 꽤 근사하게 느껴져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힘을 내어 봅시다. 내 나이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을까요? 내 나이가 멋지게 느껴졌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 순간을 알아차림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개념과 특성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의 개념은 국제 노년학회 규정에 따른 개념으로요.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 변화로 상호작용,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자, 그리고 환경 변화에 적응 능력이 결핍된 사람, 자신을 통합하는 능력이 감퇴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 기관, 조직, 기능 등에서 감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는 사람, 인체의 조직과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하는 시기인 사람을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은 어때요? 모든 기능, 우리 신체의 기능과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감퇴되고 소모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의 신체는요, 체력 손실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감각 기능들이 저하됩니다.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감퇴하고요. 평형 능력이 저하되어서 낙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언제나 안전을 잘 지키시면서 행동하시고 보행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노인 만성 질환이 심리적, 경제적, 간호, 전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되면요, 우리가 모든 생체 리듬이 활력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피부가 당연히 주름이 생기고요. 피부 질병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 조절이 꼭 필요하고 수분을 가능하면 많이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 호흡 기능, 신장과 체중의 변화가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 물론 신체적 특성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리적 특성입니다. 노인이 되면 우울증 경향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가짜 치매의 원인이라고도 보고요.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은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기면요, 불면증, 잠을 잘 못 잘 수가 있고요. 식욕 부진, 맛있는 음식들이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체중이 감소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통, 이런 부분들은 모두 신체적 증상입니다.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활동, 사람과의 관계, 이런 의욕 상실이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심리적
증상이죠. 우울로 인해서 오는 심리적 증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죠.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화를 자주 낸다.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심리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사회 활동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이 감소되면서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동성, 내향성이 증가되면서 심리적인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노인의 심리적은요, 새롭게 바뀌는 것이나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장소, 처음 보는 사람을 낯설어하고 싫어합니다. 자신의 익숙한 습관을 고집하게 되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게 됩니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의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가족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을 사들여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조심성이 증가합니다.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의견과 시청과 지각 능력이 감퇴하고요. 자신감도 줄어듭니다. 언어, 말수가 줄어들고요. 행동을 조심하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지 망설이게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 옳다, 그렇다,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보다는 중립을 지키곤 합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회고합니다. 가족의 구성이나 신체적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부부생활, 성생활, 성역할 등을 지나온 과거를 자주 떠올립니다. 이렇게 떠올리는 이유는요,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엉어리졌던 감정을 해소시켜주고요. 실패, 좌절에 담담해져 있는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고요.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서 경제적 의존도 있습니다. 중추신경이 퇴화되므로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고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한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해지고요. 이 애착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친근한 사물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은요, 역할 상실, 과거 전통사회에 비해서 현재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노인들의 정체감이 혼란되고요,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역할 상실은요, 가족을 위한 희생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자녀에 대한 의존주의가 사회적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 상실은요, 퇴직과 소득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심신이 악화되고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가족의 보호 기능이 약화됩니다. 사회적 역할로 인해서 사실과 고립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모든 것들이 노인의 사회적 특성에 들어갑니다. 정신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지능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단기 기억이 줄어들고요, 장기 기억이 유지된다라고 말합니다.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애는 드물지만 뇌의 노화 현상으로 정보 처리가 느려질 수 있고요. 새롭게 배우는 일이나 문제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번에 한꺼번에 자극되면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정보 전달을 할 때는요, 반복하거나 핵심을 간략하게 말하시고요. 문제 해결 능력, 사고 능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사고 능력은요, 다시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훈련과 활동력을 계속 지속하면 증가에 도움됩니다. 자, 노인의 감정은요, 마음이 굉장히 여립니다. 감정이,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우울 감정이 잦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을 노인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외로움이 잦고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샤이언이 말하는 노인의 성격 유형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적극적 통합형. 적극적 통합형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적극적이고 타인을 수용하고요, 정서적 안정감, 자녀와 배우자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존적 수용형입니다. 강한 의존적 욕구가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으면 회피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형입니다. 실패 과장형. 자신의 인생을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식이 잘못되거나 현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잘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타인들에게 내가 조금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가족들과 대인 관계를 회피할 수도 있고요,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우울감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집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 거죠. 심리적 학대가 이어진다면 계속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서 우울로 인한 식욕 부진, 그리고 수면 부족,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살아서 뭐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울감으로 빠져들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울감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좀 더 노인이 되고 나서 좀 더 노후를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할 수 없게 되고 뭔가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래야지 성공적 삶이 되는데 배우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배움이 없어지다 보니 성취에 대한 만족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가치가 없다. 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없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친구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샤이안이 말하는 노인 성격 유형에서 3번 실패 과장형에 속하게 되고요. 실패 과장형 유형은 우울해지고 아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이런 주변에 우울한 유형이 있다면 이런 노인을 주변에 가족이 혹시 있다면 관심 있게 보시고 이런 성향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또 필요한 거고요. 또 때때로는 노인들이 보셨을 때 내가 실패 과장형인가?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좀 더 내 성향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고 앞으로는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가져보고 내가 뭔가 도전하는 앞서서 말했듯이 80세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여하면서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신 그런 분들처럼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배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되고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 성격 유형의 샤이안이 말하는 네 번째, 자기 부정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공적인 삶을 사는데 자신의 운명만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종적입니다. 그리고 사회 규범을 무서워하고요. 세상을 너무너무 조심스럽게만 살아갑니다. 물론 이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면은 계속 내 안에 내향적이 되어서 스스로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당당함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과 유대감을 가지면서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생각들을, 이런 마인드를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부정형들을 깨고, 네, 불안한 정서를 깨뜨리고, 아, 그래, 내 남은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불행 벗어나면 돼. 이럴 때 뭔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교육을 들으신다면 지금부터 행동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걷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푸른 자연, 초원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정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혼자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 동료를 만나십시오. 단짝 친구도 좋고요. 아니면 정보기관에 가셔서 거기 가시면 복지관 같은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하고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배우시면 됩니다. 일어를 배우셔도 되고요. 붓글씨 아니면 댄스 이런 것들을 배우셔가지고 몸과 마음을 좀 더 활짝, 네, 활동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면요. 이런 자기 부정형이 깨뜨려지고 몸이 좋아지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긍정적이 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국은 변화된 삶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들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웰다잉 삶이란 것은 살아있을 때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정보를 내가 취하고 그 취한 정보를 가지고 행동과 실천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남은 삶, 웰다잉 삶,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아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요? 준비죠. 아름답게, 멋지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가 특별한 게 아니죠. 이런 몸 준비, 정신적 준비, 이런 것들이 모두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웰다잉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교육을 가보면요.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왔어요? 네, 웰다잉 교육을 하러 왔어요. 웰다잉이 뭐예요? 네, 웰다잉이 잘 모르세요. 그러면 죽음 준비 교육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나요?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웰다잉이란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웃음 보약 한 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웃음도 우리 신체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요. 심장이 좋아집니다. 헤헤헤헤 웃으면 폐에 힘이 들어갑니다. 히히히히 웃으면요. 목 갑상선이 좋아집니다. 호호호호 위 비장이 좋아집니다. 후후후후 방광신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교육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의 웰다잉 삶 꼭 만들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